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전인문 인문을 함께 공부할 1등급 쌤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어 학습에 친절한 멘토가 되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않고요. 저와 함께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공부할 첫 번째 챕터는요. 문장의 기본 구조와 동사, 즉 문형입니다. 오형식 학습입니다.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말이든 영어든 문장은요, 단어와 어구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 구성 요소들이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들이 배열되는 순서가 다른 것이죠. 즉, 어순이 우리말과 영어는 크게 다른 언어입니다. 특히 영어는 어순에 따라서 문장의 구조와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그러한 언어입니다. 즉, 어순이 굉장히 중요한 언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어 문장을 보자마자 직독직해 할 수 있고 또 완전한 의미의 문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영어는 어떤 식으로 단어를 배열하고 완전한 의미의 문장을 만드는지, 즉 문형에 대한 학습이 꼭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요, 이번 챕터를 통해서 쌤과 함께 영어의 문장 패턴에 대해서 철저히 학습해 보겠습니다. 사실 많은 학생들이 오형식을 그냥 공식처럼만 암기하고 있어요. SV, SVC 막 이렇게요. 그런데 정작 활용은 잘 못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문장의 형식은요, 사실 공식이 아니라 상식입니다. 무슨 말이냐?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생각해 보면 학습도 쉬워지고 여러분들이 영어 문장을 마음껏 활용할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선 영어 문장은 어떤가요? 먼저 이렇게 주어와 동사라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요, 동사의 의미에 따라서 상식적으로 말이 되면 더 이상 안 쓰는 거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됐어. 그러면은 뒤에다가 필요한 말들을 붙여 나가는 것이 영어의 어순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순서대로 어떤 어구를 붙여 나가느냐인데요. 이 동사의 의미가 결정을 하고요. 동사의 의미에 따라서 꼭 필요한 말부터 뒤에다가 차례차례 붙여 나갑니다. 이 뒤에 붙는 말, 동사의 의미를 완성시켜 주기 위해서, 즉 문장의 의미를 완성하기 위해서 동사 뒤에 더 붙이는 말을 우리는 목적어, 보어, 수식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어, 동사 뒤에 어떤 말이 따라 나오냐에 따라서요. 영어 문장은 대략 5가지로 패턴을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부터요 쌤이랑요 각각의 유닛을 통해 가지고 영어 문장의 5가지 패턴을 심화시켜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닛 1은 주어와 동사만으로 의미가 통하는 문장 패턴입니다. 동사만으로 주어 행위나 동작을 완전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동사를 우리는 자동사라고 부릅니다. 동사의 행위가 머릿속에 완전히 그림이 그려지고 동사만으로 말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동사의 뒤에는요, 목적어나 보어와 같은 문장 성분은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보통 뒤에 부사어구가 덧붙여지면서 일형식 문장도 길고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부사어구가 무엇인지는요, 잠시 뒤에 상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일형식 문장 패턴을 해석을 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주어가 동사다 이렇게요. 그런데 조금 뭔가 아쉽지 않으세요? 그래서 쌤은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넣어줍니다. 주어가 스스로 저절로 동사하다 이렇게요. 아이 글씨가 너무 예쁘다. 그쵸? 자, 1번 예문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The rain stopped. 비가 저절로 멈췄어. 비가 스스로 멈췄어. 어때요? 조와 동사만으로 어떤 상황인지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고 의미가 통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일형식 문형 패턴인 것입니다. 이렇게 조와 동사만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영어나 우리말이랑 어때요? 어순의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문장 요소들이 참여하면서 어순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조금 더 셈이 예문을 들어볼게요. Plants grow. 식물이 자라납니다.
어때요? 의미가 통하죠? 두 번째입니다. Stars twinkle. 별이 빛납니다.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Rivers flow. 강물이 흐릅니다. 어때요? 상식적으로 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장 패턴이 바로 일형식 문형 패턴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일형식 문장에 자주 사용되는 동사들을 추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예쁘게 정리가 되어져 있는데요. 이 동사들은요, 동사들의 의미만으로 동사에 표현된 동작이나 상황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닉네임을요, 그림이 그려지는 동사들이다 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소리내서 읽으면서 마음속으로 이 동사들의 의미나 상황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2번, 3번 예문 먼저 여러분들이 해보셔야만 합니다. 1번 예문처럼요. 주어 동사를 찾고 밑에다 표시를 한번 해보십니다. 다 하셨죠? 해보겠습니다. The boy 주어에 썼고요. fell down 넘어졌습니다. 어때요? 주어와 동사만으로 의미 전달이 다 되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일형식이죠? 자, 그런데 지금 동사가요. 이렇게 두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린 좀 어려운 말로 구동사라고 합니다. 이 동사의 오른쪽에 조그만한 단어들, 전치사, 부사 이런 것들이 붙으면서요. 동사의 의미를 좀 더 강조해 주거나 아예 다른 의미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천일비급을 참고해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나오는 것들은 다 완전히 암기를 해 놓으셔야만 합니다. 세 번째 예문 가겠습니다. I can't go. I can't go. 나는 갈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자, 왜요? My back hurts. My back hurts. 내 등이 허리가 아프거든요. 어때요? 주어와 동사만으로 의미가 통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일형식 문형 패턴입니다. 주어와 동사만으로도 의미는 통하지만은 동사 뒤에 부사어구라는 것이 추가적으로 잘 붙는다고 했습니다. 부사어구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런 겁니다. 내용적으로는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등의 의미를 표현해주는 어구들이고요. 형태적으로는 이렇습니다. 형용사 뒤에 ly를 붙여서 이제 해석은 주로 하계로 해석을 하죠. 부사라는 단어가 있겠고요. 두 번째입니다. 전치사와 명사로 이루어진 전명구가 대표적인 부사어구인데요. 얘는 주어도 꾸며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준동사들입니다. 투부정사, ing, ed. 우리 챕터 5부터 자세히 배울 텐데요. 이런 동사를 변형한 형태들은요. 문장 끝부분에서요. 주로 투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해서 목적의 의미로 많이 해석이 되고요. ing나 ed는 뭐뭐 하면서 뭐뭐 된 채로 이렇게 동시 동작의 의미로 많이 해석이 됩니다. 부사절은 책 후반부에서 배우게 될 텐데요. 한번 몇 가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잘 아는 겁니다. when 주어 동사, because 주어 동사, if 주어 동사 이런 애들이죠. 주어가 동사할 때 주어가 동사하기 때문에 주어가 동사하면 이렇게 시간이나 이유나 조건을 표현해주는 문장들이 동사 이후에 붙으면서요. 일형식 문형 패턴도 굉장히 길고 복잡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일형식 문장은 사실 주어와 동사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만나는 일형식 문장들은요. 주어를 꾸며주는 말이 앞뒤에 동사를 꾸며주는 말이 앞뒤에 수식어가 붙으면서요. 굉장히 길고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누가요? 형용사라는 단어가요. 주어를 앞뒤에서 꾸며줄 수 있고요. 또 부사라는 애는요. 동사를 앞뒤에서 꾸며줍니다. 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표현해 주게 되고요. 전명구라는 수식어는요. 주어의 오른쪽에서는 주어를, 동사의 오른쪽에서는 동사를 꾸며주는 대표적인 수식어구입니다. 이러한 수식어구들은요. 여러 개가 겹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문장의 의미가 좀 더 구체화되고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문장은요. 길고 복잡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문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봤던 예문들인데요.
어때요? 살이 붙었어요. 아까 내는 뼈만 있었던 문장이라면 살이 붙어서요. 오, 문장이 아주 어때요? 길고 복잡해졌습니다. 한번 읽으면서 정리해 볼게요. The boy fell down이었는데 이번에는요. 어떤 소년인지 어떻게 넘어졌는지 의미가 좀 더 구체화됐습니다. 어떤 소년이라고요? The boy on the left. 왼쪽에 있던 소년이 어떻게 됐다고요? 넘어졌다고요. 근데 어떻게 넘어졌다고요? 갑자기 넘어졌어요. 그리고 어디서 넘어졌다고요? On the wet floor. 축축한 바닥에서 넘어졌어요. 어때요? 조와 동사만으로도 의미가 통했던 문장에 수식어구가 붙으면서 좀 더 구체적인 의미가 되었습니다. 5번 예문 보겠습니다. 아까는 I can't go, my back hurts 였는데 자 이번에 보세요. I can't go to school. 난 학교에 갈 수가 없어요. 와우, 조금 더 의미가 선명해졌습니다. My lower back, 내 아래쪽 등, 즉 허리가 hurts badly, 몹시 아파서요. 와우, 의미가 조금 더 구체화되었습니다. 아하, 이렇게 주어와 동사의 앞뒤에 수식어가 붙을 수 있겠구나라는 거 확인했습니다. 좀 더 예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번입니다. Our teacher will arrive. 이것이 주어 동사인데요. 앞뒤에 수식어가 붙었네요. 먼저 주어를 꾸며주는 형용사입니다. Our new teacher. 우리의 새 선생님. 어디서 오신 선생님? 또 주어를 꾸며주네요. From Canada. 캐나다에서 오신 우리의 새로운 선생님께서 will arrive soon. 곧 도착하실 겁니다. soon은 부사로서 지금 동사를 꾸며주고 있네요. 7번 가겠습니다. Some animals sleep. 어때요? 주어와 동사만으로 의미는 통했습니다. 동물들이 잠을 잡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추가적으로요. 어떤 동물들인지 썸이 꾸며주고 있고요. 뒤에는 전치사구가 또 주어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이때 like는 좋아하다라는 동사가 아닙니다. 이때 like는 뭐뭐와 같은 이라는 뜻의 전치사입니다. 따라서 like bats and owls, 박쥐나 올빼미 같은 동물들이 sleep, 잠을 잡니다. 언제 잔다고요? during the day. during the day, 낮 동안에 잠을 잡니다. 이렇게 시간 표현을 하는 전치사구가 동사 뒤에 붙어서 동사의 의미를 더 구체화시켜주고 있습니다. 8번입니다. The eyes, 눈들이 shined, 빛이 났습니다. 그래요. 머릿속에 그림은 그려지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인 의미가 그려질 수 있습니다. 수식어가 붙으면서요. The prize winner's eyes. 그 수상자의 눈이 shined, 빛났습니다. With excitement, 흥분으로 빛났습니다. 어때요? 전치사구가 또 동사를 꾸며주니까요. 동작의 의미가 좀 더 구체화되었습니다. 자, 추가 예문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9번입니다. I wake up. 나는 일어납니다. 잠에서 깨어납니다. 어떻게 깨어난다고요? Late. 늦게 일어납니다. 부사였고요. On weekends. 또 부사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전치사구가 동사를 꾸며주네요. On weekends. 주말마다 늦게 일어납니다. 주어 동사만으로 끝이 나지 않고 부사어구가 붙으면서 일형식 문장은 길고 복잡해질 수 있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10번입니다. The fog disappeared. 안개가 사라졌습니다. 그림이 그려지죠? 그래서 우리는요, we can see.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볼 수 있다고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 볼 수 있다고요? 지금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사들이 붙으면서 동작의 의미가 좀 더 선명해졌습니다. 11번 예문입니다. He grew up. 그는 자랐습니다. 그는 성장했습니다. 의미는 통하지만요. In a good family. 전사구가 붙으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의미가 완성되고 있습니다. 훌륭한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어떻게요? With two brothers. 두 명의 남자 형제와 함께 훌륭한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자, 이렇게
부사구가 붙을 때요. 내용적으로 장방시 순서로, 즉 장소, 방법, 시간의 순서로 잘 붙습니다. 자, 넘어가서 한번 쌤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형식 문장은 기본이 바로 주어와 동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주어를 꾸며주는 말이, 즉 앞뒤에 이렇게 수식어인 형용사와 또는 전사구가 주어를 뿅 꾸며주면서 주어 의미는 구체화되고요. 동사 주변에도요, 동사 꾸며주는 말인 부사나 전치사구가 뿅 주어를 꾸며주면서 문장의 의미는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자, 체크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주어 동사 찾고 해석을 해보랍니다. 쌤은 체크만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손으로 직접 다 해석을 해보십니다. 1번입니다. Children grow up. Children grow up. 아이들이 자라납니다. 어때요? 말은 됐습니다. 그런데 더 붙었습니다. 안 붙어도 되는데 더 붙은 겁니다. So fast. 매우 빠르게 자랍니다. These days. 요즘에 자랍니다. 어때요? 의미가 좀 더 선명해졌죠? 부사구가 뒤에 붙어서요. 2번입니다. Accidents happen. 사건, 사고가 발생합니다. 언제 발생한다고요? All the time. All the time. 항상 발생합니다. 부사구가 덤으로 붙어 있었습니다. 없어도 말은 되지만 붙으니까 문장의 의미가 좀 더 선명해지는 걸 느끼십시오. 3번입니다. A car appeared. 자동차 한 대가 등장했습니다. 자, 그런데 동사의 앞뒤에요. 부사와 전치사구가 붙어서 수식합니다. Suddenly appeared.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Around the corner. 모퉁이에서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자,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마지막으로 팁을 드리겠습니다. 자, 명사였는데 원래는 명사인데요. 이렇게 문장 끝부분에 붙어서 부사, 부사구로 쓰일 수 있는 명사, 명사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문장 끝에 붙어서 장소, 시간, 방향 등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자, 예문을 보겠습니다. They went to home. 그들은 집으로 갔습니다. home은 집이라는 명사이기도 하지만 동사 뒤에부터 지금 집으로라는 부사로 쓰인 겁니다. I got up early yesterday, today, this morning. 자, 이런 시간 명사들이요. 동사의 뒤에 붙어서 동사를 꾸며주는 지금 부사로 쓰인 것입니다. 난 일찍 일어났어요. 어제 일찍 일어났어요. 오늘 일찍 일어났어요.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이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I'll go this way. 나는 갈 거야. 이쪽으로 갈 거야. 이쪽으로 갈 거야. 여기서는요, 명사로 쓰인 것이 아니라 부사로 쓰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닛 1이 마무리됐습니다. 바로 이어서 유닛 2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